그게 사실입니까? 미국의 조선 기술이 한국보다 뒤처진다는 건가요? 그게 사실입니까? 테스트 데이터가 있나요?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한 연구원이 당혹해하며 연신 내뱉은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앤드류 밀러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펜타곤의 웅장한 전경을 바라보며 커피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략기술분석팀의 수석 담당자로서 그는 항상 미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있었죠. 그의 사무실 벽에는 미국 국기와 함께 그가 분석에 참여했던 주요 국방 프로젝트들의 인증서가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밀러, 내 사무실로 올라와요. 상관인 브래드 콜린스 국장의 메시지가 그의 휴대폰에 도착했습니다. 앤드류는 서류 가방을 챙겨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그는 언제나처럼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콜린스 국장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앤드류를 맞이했어요. 앉게, 앤드류. 중요한 임무가 있네. 어떤 임무인지 말씀해 주시죠. 앤드류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으로 출장을 가야 하네. 그들의 조선, 방산, 원자력 기술을 직접 조사해서 미국과의 격차를 평가해야 해요. 앤드류는 순간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정말로요? 그들이 무슨 기술이 있다고? 콜린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최근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특정 분야 기술이 우리를 앞서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해. 앤드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은 아시아 국가가 초강대국 미국의 기술을 앞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러나 명령은 명령이었죠.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앤드류가 마지못해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이야. 모든 준비는 끝났어. 첫 방문지는 울산의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될 거야. 앤드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 출장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무슨 대단한 기술이 있다고. 그는 마음속으로 투덜거리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짐을 꾸리면서도 앤드류는 계속해서 이 임무에 대한 불만을 품었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기술 산업에 대해 간단히 검색해봤지만 피상적인 정보만 훑어볼 뿐이었죠. 어차피 미국보다 앞설 리 없지. 그는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앤드류는 이번 출장이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오산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앤드류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그는 공항을 빠져나와 기다리고 있던 운전기사를 만났어요. 밀러 씨, 환영합니다. 바로 울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앤드류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그는 노트북을 꺼내 현대중공업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다시 훑어봤어요. 세계 최대 조선소라고? 과장이 심하군. 그는 속으로 생각했죠. 울산에 도착한 앤드류는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현대중공업 조선소로 향했어요. 처음 조선소의 정문을 지나는 순간 앤드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밀러 씨. 박지성 연구원이 앤드류를 안내했습니다. 저희 조선소는 총 면적이 약 700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앤드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전동차를 타고 조선소 내부를 지나가는 동안 거대한 도크와 크레인, 그리고 건조 중인 초대형 선박들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규모의 시설은 미국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는 현재 세계 액화천 연가스 LNG 운반선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박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앤드류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미국의 조선 기술이 뒤처진다는 건가요? 박 연구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 기술은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조선소 투어가 계속되는 동안 앤드류는 점점 더 충격을 받았어요. 자동화된 용접 시스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선박 설계, 인공지능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미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군요. 앤드류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박 연구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죠.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밀러 씨. 내일은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안내해드릴 예정이에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앤드류는 자신의 노트에 처음으로 진지한 분석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조선산업은 한국에 비해 심각하게 뒤처져 있다. 이것은 단순한 생산 능력의 차이가 아닌 기술적 격차로 보인다. 그는 이 문장을 쓰면서도 자신의 애국심이 상처받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앤드류는 창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는 오늘은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하리라 다짐했어요. 조선은 한국이 강할 수 있어도 방사는 절대 미국을 따라올 수 없을 거야.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창원에 도착하자 김태호 책임연구원이 앤드류를 맞이했어요. 밀러 씨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생산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안 검색을 마치고 생산시설에 들어서자 앤드류는 또다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정밀 제어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고 작업자들은 높은 집중력으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저희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주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분당 6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40km가 넘죠. 특히 연속 발사 정확도는 미국의 팔라딘보다 우수합니다. 앤드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테스트 데이터가 있나요? 김 연구원은 태블릿을 꺼내 비교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K9 자주포의 원형 지름 확률 CP는 미국 팔라딘의 그것보다 확실히 작았습니다. 즉, 더 정확하다는 뜻이었죠. 이건 앤드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연구원이 앤드류를 다른 생산 라인으로 안내했어요. 천무 시스템의 정밀도와 신뢰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앤드류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유도 시스템이 미국의 기술보다 더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저희는 현재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K9 자주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과거 미국 무기를 사용하던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죠. 앤드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 대신 한국의 무기를 선택한다니. 이건 단순한 기술적 차이를 넘어선 전략적 변화였습니다. 점심시간 김 연구원과 식사를 하며 앤드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김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효율성 추구가 아닐까요? 우리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독창적인 기술들이 탄생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앤드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특정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 특히 비용 대비 효율성과 정확도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이는 미국 국방 전략에 심각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앤드류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그는 이미 다음 방문에서 또 어떤 충격을 받게 될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앤드류는 지난 이틀간의 경험을 정리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에 관한 자료를 검토했어요. 적어도 원자력 분야는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겠지,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확신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에 도착한 후 앤드류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로 향했어요.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4개의 원자로 건물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한국전력이 건설한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였죠. 밀러 씨 환영합니다. 이승훈 한국전력 해외사업본부장이 앤드류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저희 APR-1400원자로의 특징과 건설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앤드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본부장을 따라갔습니다. 발전소 내부로 들어서자 첨단 제어실과 안전 시스템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희 APR-1400은 개선된 안전성과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이 본부장이 설명했어요.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도 견딜 수 있는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앤드류는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미국의 AP1000 모델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이 본부장은 잠시 주저하더니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효율성, 건설 기간, 비용 측면에서 저희 모델이 우위에 있습니다. 미국의 최근 원전 건설 프로젝트들이 예산 초과와 일정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은 반면 저희는 계획대로 진행했죠. 투어가 계속되는 동안 앤드류는 더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접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건설 비용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건설 기간도 절반에 불과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안전성 측면에서도 한국 원전이 뛰어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중 앤드류는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 ENEC의 모하메드 알하마디 대표를 만났어요. 왜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앤드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알하마디 대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단순합니다. 한국이 더 나은 제안을 했죠.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미국 기술로는 이 수준의 원전 건설을 제때 완료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말은 앤드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미국의 자존심이자 상징이었던 원자력 기술마저 한국에 뒤처져 있다니. 발전소 투어를 마친 후 앤드류는 호텔 방에 홀로 앉아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모든 면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닌 근본적인 접근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창밖으로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앤드류는 처음으로 미국의 기술적 우월성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워싱턴으로 돌아가 이 불편한 진실을 보고해야 했어요. 워싱턴 둘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앤드류는 피로감에 짓눌린 채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그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미국의 풍경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앤드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펜타곤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그는 자신의 보고서가 가져올 파장을 생각했습니다. 콜린스 국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앤드류, 돌아왔군요. 어땠습니까? 콜린스 국장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앤드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는 조선, 방산,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조선기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시스템, 그리고 한국전력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능력.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이었어요. 콜린스 국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확실합니까? 혹시 과장된 것은 아닙니까?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앤드류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 보고서에 모든 데이터와 비교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는 격차가 더욱 뚜렷합니다. 콜린스 국장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국방장관에게 전달해야겠군요. 전략기술위원회도 소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앤드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료들에게 한국 출장에 대해 설명했어요. 처음에 그들은 앤드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농담하는 거지?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다니?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앤드류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나니 부정할 수 없었어. 그들의 기술은 정말 놀라웠어.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미국의 기술적 우월성은 그들 모두의 자부심이었고 그것이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지? 제니퍼가 물었어요. 앤드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배워야 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과 협력해야 해. 그들의 혁신 방식, 효율성, 그리고 실용적인 접근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 그날 저녁 앤드류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어요. 테이블 위에는 그가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미니어처 선박 모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축소 모형, 그리고 바라카 원전의 기념 메달.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미국이 따라잡아야 할 대상을 상징했어요. 앤드류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만에 빠져 있었어. 이제 깨어날 시간이야. 그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후에 담담함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향한 결의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콜린스 국장의 예상대로 앤드류의 보고서는 국방부 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보고서 제출 2주일 후 앤드류는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특별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밀러 씨, 당신의 보고서가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군요. 윌리엄 해리스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많은 이들이 당신의 분석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앤드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본 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증팀을 파견했습니다. 해리스 장관이 말을 이었어요. 그들이 어제 돌아왔고 놀랍게도 당신의 모든 분석을 확인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발언권을 얻어 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이것은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해리스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필요하다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해요. 이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밀러 씨, 해리스 장관이 앤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협력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현장을 보았고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앤드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영광입니다, 장관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콜린스 국장이 앤드류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했네, 앤드류. 쉽지 않은 진실을 전달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지만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되는 것 같네요. 앤드류가 대답했어요. 다음 주부터 앤드류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팀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선, 방산, 원자력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았어요. 처음에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과 협력한다는 아이디어에 저항했지만 앤드류가 수집한 데이터를 보고 점차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한국의 조선 기술부터 배워야 합니다. 앤드류가 팀 회의에서 제안했어요. 특히 LNG 운반선 건조 기술은 미국 해양산업의 부활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한국의 자주포 유도 시스템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의 화력은 강하지만 정확도와 효율성 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정도인가요? 우리는 세계 최강국입니다. 앤드류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대국이라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개선할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자만에 빠져있는 동안 한국은 꾸준히 혁신을 이어왔어요. 이제 우리도 그들의 방식에서 배울 때입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한마이너스미 기술협력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대표단은 미국 측의 적극적인 태도에 놀랐어요. 이전까지 미국은 항상 가르치는 입장이었지 배우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조선 및 원자력 기술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해리스 장관이 개회사에서 말했어요.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앤드류는 한국 대표단의 발표를 경청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적 설명은 명확했고 데이터는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원자력 발전소 건설 비용을 절감하는 한국의 모듈화 공법은 미국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앤드류는 한국 대표단 단장인 김정훈 박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앤드류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협력한다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밀러 씨,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죠. 그날 저녁 앤드류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 대신 그는 용기 있게 현실을 직시했고 이제 변화의 주역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노력이 미국과 한국 사이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협력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앤드류의 팀은 한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내 첫 번째 시범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는 한국의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LNG 운반선 건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애리조나주에서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원전 건설이 계획되었어요. 믿기지 않는군요. 마이클이 뉴포트 뉴스 조선소의 새 설계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건조 기간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앤드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모듈화 건조 방식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그들은 대형 블록을 사전 제작한 후 조립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의회 의원들은 이 협력 프로젝트에 의문을 제기했고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우리는 외국 기술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자립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 상원 의원이 청문회에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앤드류는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안보위원회에 출석했어요.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것은 의존이 아닌 협력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항상 혁신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때로는 그 혁신이 우리 밖에서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뒤처질 것입니다. 청문회 이후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가 점차 늘어났어요. 특히 경제적 이점이 부각되면서 산업계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도입한 조선소들은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원자력 분야에서도 비용 절감 효과가 가시화되었어요. 6개월 후 앤드류는 콜린스 국장과 함께 버지니아 조선소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놀랍군요. 콜린스 국장이 감탄했어요. 이 속도라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완공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앤드류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품질도 우수합니다. 한국 전문가들의 지도 덕분에 우리 엔지니어들의 기술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정밀 유도 시스템을 적용한 미국의 새로운 포병 시스템은 테스트에서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주었어요. 국방부 내에서는 이제 K-테크놀로지라는 용어가 존경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앤드류의 사무실 벽에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그는 종종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했던 그가 이제는 양국 협력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감회를 불러일으켰어요. 앤드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니퍼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우리의 협력 모델을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선정했대요. 앤드류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날 저녁 앤드류는 국방장관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밀러 씨,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전략기술 세미나에 미국 대표로 참석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새로운 협력 비전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앤드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1년 전 한국으로 떠날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이런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기술 협력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곧 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배우기 위해,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전략기술 세미나는 전 세계에서 온 기술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들로 붐볐습니다. 앤드류는 무대 뒤에서 자신의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1년 전만 해도 그는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곧 당신 차례입니다. 밀러 씨, 행사 스태프가 알려주었어요. 앤드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천여 명의 청중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변화된 시각, 미국과 한국의 협력 과정,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평가하라는 임무를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앤드류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의 기술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시설, 그리고 바라카 원전을 방문하면서 저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앤드류는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와 이미지를 가리키며 계속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효율성과 혁신성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죠. 방산 분야에서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정확도와 신뢰성 면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분야에서는 APR-1400 원자로가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미국 대표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과거 1년간 미국과 한국은 이러한 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앤드류가 계속했어요. 그 결과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조선소의 생산성은 80% 향상되었고 애리조나 원전 프로젝트는 예산을 30% 절감했으며 우리의 새로운 포병 시스템은 정확도가 2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앤드류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면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K-테크놀로지는 이미 미래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한다면 우리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많은 국가의 대표들이 앤드류에게 다가와 한마이너스미 협력 모델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앤드류는 서울 남산에 올라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는 모습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해리스 장관이었습니다.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밀러 씨. 대통령께서도 생중계로 지켜보셨고 매우 감명받으셨습니다. 귀국하시면 백악관에서 새로운 한마이너스미 기술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영광입니다. 장관님, 앤드류가 대답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앤드류는 다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미국과 한국의 협력은 이제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글로벌 혁신의 새로운 모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밤하늘에 빛나는 것을 바라보며 앤드류는 미소를 지었어요. K-테크놀로지.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는 두 나라의 기술이 함께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에 대해 댓글로 다른 분들과 의견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사연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이상 감동 모음이었고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